이거를 올라타면 그냥 그때부터 이 아이의 수학 인생이 달라진다. 저는 생각하죠. 아이들의 성취감 어떻게 높여줄 수 있을까요? 성취감을 느낀다는 게 결국 뭐냐면 그 성취감이라는 게 결국 우린 성취감이라는 거를 어떻게 느끼냐면 결국 그걸 도파민으로 느끼는 거거든요. 도파민이 분비가 됐을 때 우리가 성취감이라는 걸 느끼는 거고 거꾸로 말하면 성취감을 느낀다는 건 도파민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도파민이 나오지 않는 행위는 성취감을 느낄 수 없는 행위인 거죠. 근데 우리가 뇌과학적으로 공부를 해보잖아요. 그러면 암기로 뭔가를 해결했을 때 도파민이 나오지 않아요.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수학 문제를 암기로 풀어내잖아요. 그럼 그거는 도파민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자명하죠. 수학에서 성취감을 느낀다는 것보다 이거 내가 어떻게 풀었지? 그래, 이렇게 푸는 거구나. 선생님이 이렇게 풀어 그랬지. 그대로 풀어봐. 이건 성취감이 절대 안 나오는 행동인 거예요. 그러면 결국 성취감을 느끼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모르는 문제를 10분 동안 풀어내는 행위를 하는 게 거의 우리가 수학에서 그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도 제 생각에는 거의 유일한 프로세스라는 거죠. 이거를 해야 된다. 근데 이거를 그러면 어떤 문제를 줘야 되냐?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아이가 부딪혔을 때 부모님이 보기 어렸을 때 우리가 좀 구분할 수 있잖아요. 너무 어려운 문제는 빼줘요. 근데 이 아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못하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못하고 이 과정을 몇 분까지 기다려줄 수 있고 어느 정도 힌트를 주면서 끌어올 수 있느냐. 그리고 답은 지가 얘기하게 하고 이 답을 이 풀이 과정을 남한테 설명했을 때 애들 표정 혹시 이랬을 때 애들 표정 아세요? 되게 신나가지고 애들이 그 자리에서 막 깡총깡총 튀고 막 그래요. 선생님 저 이 문제 풀었어요 막 이러거든요. 근데 그런 문제는 암기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심한 문제고 뭐 아무리 킬러 문제라도 내가 이거 어떻게 풀었지 해가지고 풀었을 때는 성취감 나오지 않아요. 물론 아예 안 나오는 건 아니지만 비교할 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로세스에 올라타는 연습을 해야 돼요. 모르는 문제를 자기가 분석해서 파악하고 10분이나 20분 정도 고민하고 풀어냈다. 이거를 올라타면 그냥 그때부터 이 아이의 수학 인생이 달라진다. 저는 생각하죠. 수학 문제를 잘 풀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나요? 이거는 뭐 다들 이해하실 것 같아요. 다들 아실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 식을 쓰는 겁니다. 식을 쓰는 건데요. 지금 말씀하신 게 사실 수학에서 길러주고자 하는 되게 중요한 역량 중에 하나예요. 메타인지죠. 내가 풀었는데 이걸 알고 푼 거냐? 아니면 내가 이걸 풀기는 풀었는데 그냥 찍어 맞춘 거냐? 아니면 사실 그냥 누가 알려준 대로 그냥 푼 거지 난 사실 이해를 못했느냐? 이걸 아이들이 생각보다 구분하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를 스스로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그 질문이 뭐냐면 한번 설명해봐 이거라고 생각하고 설명해봐 라는 거를 더 쉽게 자기 혼자 할 수 있게 하는 건 식으로 써봐 라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식으로 써보는 연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게 제대로 된다고 생각하면 저는 이제 가끔씩 애들한테 테스트를 줘요. 그냥 문제를 알려줘요. 답은 미리 알려주고 자, 이 과정을 네가 한번 서술해서 갖고 와봐라 말로 한번 설명해서 갖고 와라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질문이 뭐냐면 이게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확실해? 확실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이들한테 두 가지죠. 자, 한번 설명해봐. 식을 써봐. 요게 첫 번째 방법. 요 두 번째는 답을 구했을 때 확실해? 확실한지 어떻게 알아? 틀렸을 수 있잖아. 라고 했을 때 이 아이가 이거를 그 답을 검증해낼 수 있느냐. 요 과정을 계속 해줘야 돼. 그러니까 결국은 옆에서 보면, 저 같은 사람들 보면 알겠죠. 얘가 알고 풀었다, 모르고 풀었다. 아마 써는 것만 알고도 알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부모님들이 그걸 감별하기 위해서는 일단 설명해 보라고 요구하는 거. 그리고 확실해? 라고 물어봐 주는 건데, 요렇게 했을 때 그럼 문제점이 뭘까요? 그럼 아이들이 싫어하겠죠? 왜 싫어할까요? 아니, 기껏 문제 풀고 왔는데 또 시켜? 막 또 뭐 설명하라 그러고 또 뭐 이거 막 무슨 검증하라 그러면 싫어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미션이 그거여야 한다. 그리고 그게 미션이려면 문제 수는 좀 줄여야 된다. 그러니까 문제를 드립대 유형별 다 풀지 말고 문제 수를 좀 줄이되 이런 활동을 늘리는 게 아이들한테도 받아들일 만하고 더 효과적이고 부모님도 우리 아이가 잘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학 문제집 풀기 어떻게 지도해야 할까요? 저는 사실은 문제를 풀 때 여기까지 풀자라고 정해주긴 해요. 안 그러면 이제 늘어지니까 풀어주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변수는 뭐냐면 이제 아이들이 뭐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목표를 정하고 풀어야겠죠. 그냥 풀다가 대충 오늘 다 했다 이게 아니고 오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번 풀어보자. 근데 이제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근데 변수는 두 가지인데 애가 잘 못해가지고 못 따라오는 경우 있잖아요. 그 경우는 조정을 해줘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애가 문제 하나에 꽂혔어요. 문제 하나에 꽂혀가지고 이 문제를 계속 꽂혀가지고 못 넘어가는 거예요. 이걸 풀고 싶어. 아까워. 이럴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이제 부모님들이 많이 물어보세요. 이거를 냅둬야 되냐 이제 다른 거 풀 거 많은데 냅둬야 되냐 아니면 풀게 냅둬야 되냐라고 하시는데 저는 그런 활동을 장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막지 말아라. 대신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을 때 애가 못하면 그 문제를 힌트를 줄 수 있으면 주시고, 아니면 그 문제를 저희는 냉장고라고 하는데 냉장고나 방문에 붙여놓고 나중에 다시 도전하자 라고 해서 어느 정도 이제 그 진도를 따라가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계획을 뭐 여기서부터 여기 이건 아니지만 좀 큰 틀 안에서 계획을 세우고 풀어가는 거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변수들, 킬러 문제 도전하는 거는 약간 별도의 이벤트처럼 하면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아요. 엄마표 영어는 있는데 엄마표 수학은 왜 없나요? 이게 수학을 언어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생각해요. 그러니까 수학은 뭔가 전문 지식이고, 막 수학은 막 잘못 가르치면 큰일 나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부모님도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애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앞으로 학교나 학원에서 바로잡을 기회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부모님들이 뭐 애들을 뭐 진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잘못 가르치지 않으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애들을 왜 못 가르치시느냐?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부모님들이 이걸 언어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 언어로 생각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언어로 생각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부모님들 다 영어 네이티브 스피커세요? 아니잖아요. 근데 애들한테 영어 가르친단 말이에요. 요즘 엄마표 영어 되게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틀어주고 깔아주고 옆에 읽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그거 이제 챌린지 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고, 이런 것들이 언어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국어도 마찬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 다 국어 국문학과 나오시거나 국어 교육학과 나오신 분들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아이들한테 언어를 가르쳐요. 이 맞춤법이 맞는지, 이 발음이 맞는지, 눈이라고 발음해야 되는지, 눈이라고 발음하는지, 말이라고 발음하는지, 말이라고 발음하는지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얘기를 해요. 왜? 언어니까. 수학도 언어다 이거죠. 그러면 부모님들이 약간 정확하지 않게 가르치실 수 있고, 이거를 약간 조금 더 비효율적인 방법으로 알려주실 수 있지만, 정확한 방법을 알려주려고 아이와 얘기하지 않은 부모님과 국어적으로 우리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걸 바로잡을 기회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나중에 좋은 선생님들이 바로잡아 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아이와 어렸을 때부터 영어로 얘기하고, 뭐 맞춤법 좀 틀려도 쓰게 하고, 뭐 문법 좀 안 맞아도 얘기하고 했던 애들 중에 어떤 쪽이 영어를 잘 할까요? 당연히 이쪽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수학을 언어로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수학도 분명히 바로잡아가고 이걸 교정하고 더 발전시킬 기회들이 충분히 있거든요. 부모님들이 얼마든지 하셔도 된다. 이거를 자꾸 드릴식으로 하시니까 문제인데, 영어나 국어는 드릴식으로 안 해요. 이제 부모님 오셔가지고 너 5살 애기한테 너 이거 100개 외웠어? 단어 100개, 한자 100개 외웠어? 이렇게 안 하잖아요. 수학도 똑같이 하시면 된다. 부모님들이 똑같이 수학을 쓰고 애랑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 거 저렇게 하는 거 하시면 되고, 자꾸 노출시켜주고 그거에 대해서 관련된 얘기를 하면 충분히 좋아진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수학 공부, 그럼 문제집 이렇게 생각하시니까 이건 내가 하기도 힘들고 어렵고 싸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수학은 언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해결된다.